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론이 나오는 이제 섹터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파트를 별로 안 좋아하다가 왜 이렇게 아파트에 목숨을 걸게 됐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독특한 경우예요. 독특한 경우.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는 너무 잘 돼 있긴 하지만 예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고 이, 이 놀라운 제도가 정교하게 물려 돌아가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처음부터 설명하면 끝도 없는데 제일 먼저 하면 일단은 어떻게 되느냐면 정부가 정부가 토지를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아파트 큰 단지를 지을 수 있는 만큼의 땅을 싸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어, 민간 건설업체에게 공급을 하죠. 그러면 민간 건설업자들은 여기서 재밌는 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골 때리는 제도예요. 지금 잠원동에 자이 아파트가 분양을 얼마 뭐 한 좀 됐는데 그, 그 같은 평수에 5년 된 아파트가 12억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새 아파트가 분양가가 10억 4천만 원이에요. 요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새 거가 더 쌉니까? 그렇지 않나요? 전자제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 거가 더 비싸야 되잖아요. 중고가 왜 더 비싼가?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죠. 자, 그러면 분양을 받고 나가지고 이제 매매 시장으로 넘어오면 시가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그 아파트라면 지금은 시가가 12억 원이니까 10억 4천만 원의 분양만 받을 수 있다면 앉아서 1억 6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로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정부의 강력한 통제죠. 북한이나 뭐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자유주의 거에서 왜 가격을 이렇게까지 통제할 이유가 없는데 뭐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는 대신에 그러면 건설사들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땅을 되게 싸게 공급하고 그리고 자기 돈이 안 들어가요. 우리는 분양할 때 어떻게 하면 선분양제잖아요. 물건이 애플이 예를 들어 아이폰 7을 발표합니다. 2년 후에 출시. 그럼 지금부터 돈을 붓는 거예요. 애플에다가. 그게 선분양제 아닙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들어도 사야 돼. 돈 내기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원래 일반적인 거래가 말이 안 되잖아요. 물건도 보지도 않고 돈부터 내야 돼. 우리 청약통장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분양을 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에 돈부터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왜 미리 돈을 찌릅니까? 그리고 100%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당첨을 받아야 되고 당첨이 되면 또 뺑뺑이 돌려가지고 층수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은 막 애타는 순간들이 많죠. 진짜 그 뺑뺑이가 돌아갈 때 그리고 자식의 대학 발표 뭐 이런 것들이 그 인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뉴스에 보면 막 울고 막 껴안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나라죠. 아무튼 골치 아픈 건데 그래서 그래서 기업들은 자기 돈이 필요가 없어요. 미리 돈을 받고 그걸로 지으면 되니까. 그리고 정부는 또 뭘로 돈을 버느냐? 예를 들어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차이가 났거든요. 시가하고 분양가가. 그러면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1억에 분양을 하면 이 사람은 5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강제로 채권을 사게 해야 돼. 이게 우리 예전에 유선전화 가입할 때 25만 원씩 하고 해약하면 25만 원 돌려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닭 사먹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070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나요? 저희 집은 되게 힘들었군요. 그것까지 찾아야 될. 아무튼 뭐 그래서 그 채권을 샀는데 그 채권 이자가 당시 이자보다 훨씬 싸죠. 근데 그때 얼마라고 적혀 있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이 한 5명 있어. 아파트 한 채에. 그러면 지금 시중금리가 한 20%, 10% 정도 되는데 이 채권이 2%짜리예요. 그러면 정부도 앉아서 8%의 돈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적어내요. 나는 2%에 살게. 난 1%에 살게. 제일 싸게 한 사람한테 집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하는 것도 없이 돈을 버는 거죠. 돈놀이 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 건설업자들은 자기 손 안 대고 코 풀고 그냥 건설해 놓고 나오면 그만이고. 그런데도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이것만 받으면 어떻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때는요 분양가가
지금은 뭐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다시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1억짜리 아파트면 분양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면 전세가 한 4천 얼마예요.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청약에 한번 되는 그 드림을 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전 드라마 보면 그 전날에는 신혼부부가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날 추첨이니까. 그거 되면은 뭐 껴안고 울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전세 사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30% 40%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정권 말기에 혁명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이 군사 정권을 뒤집고 싶었지만 이 판이 깨질까봐 좀 느슨해지는 거야. 자기가 조금만 더 기다려가지고 청약을 받으면 분양을 받으면 나도 중산층이 되는데 지금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이게 깨질까봐 소위 말하는 보수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이해가 되죠. 정치적으로 보수적으로 가는 이유가. 그리고 예전에 그 영순위, 1순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유일무이하죠. 1순위 되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시장에서 만약에 무조건 30대 1은 기본이었거든요. 아무리 별로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포기되면 이 시장이 안 되는 거야. 이 시장에는 사람들이 거의 그 종교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분양을 받으면 로또가 나는. 그게 돼야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분양받은 사람들의 아파트를 시가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완성이 되잖아. 요거 이해되시죠? 마지막에 이 가격에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이게 사이클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탈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때 5번, 6번 이상 청약을 신청했는데 떨어진 사람한테는 영순위를 줘요. 하자마자 되는 걸로. 그러니까 3번, 4번 애매하게 떨어진 사람조차도 포기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소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전세 하나 구해가지고 그 또 내 집 마련의 꿈을 계속 서울로 올라. 그러니까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거 이해 되시나요?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죠. 이제 시가에 사줄 사람들이 별로 없죠. 시가에 사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 뭐 주택담보대출이 당연히 상식이지만 이게 70 몇 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집을 그냥 말 그대로 캐시로 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세가 나옵니다. 집은 두 개 있으면 하나 있으면 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근데 분양가보다 비싸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전세가 한 절반 정도의 가격에.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보면 이거 일단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아니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반값에 빌려주고 그 사람은 그냥 그걸 쓰고 한 좀 그러고 나갈 때는 받은 돈을 그대로 주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친구가 샤넬백을 샀어요. 내가 100만 원 예치해 놓고 2년을 쓰다가 다시 갖다 주면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꼴입니까 이게? 이럴 수만 있다면. 근데 전세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더 좋은 새 거를 왜겠습니까? 사놓으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면 전세 한 4천 해가지고 자기 돈 1,0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만 있으면 쉽게 말해서 1억짜리 집을 사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그 돈으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당시의 구조는 그랬죠. 그래서 예전 전세 서름 뭐 이런 그때는 이제 지금도 약간 뭐 다른 구조로 힘들긴 합니다만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돌아간 거고. 그리고 그럼 전세자금 대출은 어떻게 했느냐? 전세도 힘든 사람 그때는 그래서 개모임을 했죠. 예. 지금도 개 하시는 분들 뭐 먹자개 이런 거 말고 한 달에 3만 원짜리 이런 거 말고요. 다 개모임 그러다가 이제 개주가 튀고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간혹 그런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 사회면에 보면 꼭 있습니다. 연탄가스 마시고 죽거나 아니면 개주가 튀거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늘 이제 광고가 아니고 기사가 나왔던 시절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파트 드림은 이 세 가지가 거짓말같이 정교하게 잘 돌아간 거야. 그러다가 참 문제가 발생한 게 하우스 푸어죠.